네,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무슨 첫 시간이냐면 일러스트레이터 스크립팅의 첫 시간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포토샵에서의 자바스크립팅 그리고 스크립트 UI 관련을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통해서 일러스트레이터 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작품을 만드는 관련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포토샵을 가서 소개 먼저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심플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찍은 지난 영상, 이 포토샵에서의 자바스크립팅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신 분은 아마 지금부터 제가 촬영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자바스크립팅 관련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포토샵 자바스크립팅을 보시지 않으신 분은 지금 영상이 한 2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요 1번부터 6번까지 거의 이제 1시간짜리 영상인데요. 다 합치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항, 즉 1번에서 6번까지 내용은 아신다는 가정하에 일러스트레이터 상에서의 자바스크립트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플랜을 바꿨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제가 포토샵만 할 거니까 포토샵을 단품으로 월별 결제를 했었는데 뭐 학생이나 교사 플랜이 있더라고요. 비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모든 앱을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앱을 쓸 수 있는 학생이나 교사 플랜을 하니까 한 달에 한 23,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거는 플랜을 결제를 하고 2주 안에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썼던 것은 2주 무료 플랜을 쓰고 또 2주는 환불 받아서 실제 한 달은 그냥 쓴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플랜을 그러니까 단품을 썼던 그 플랜을 캔슬하고 다시 다른 플랜으로 가려고 하니까 캔슬 버튼을 누르니까 2달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제안이 오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지금 이게 구독 시스템이라서 아마 개인에게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부담이 좀 드실 텐데 요리조리 잘 결정하시면 조금은 절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자바스크립팅을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다큐멘트 사이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해드리는 모든 링크들은 영상의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사의 공식 사이트고요. 여기 스크립팅 가이드와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 애플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비주얼 베이직 어떤 언어에 따라서 레퍼런스 PDF가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 두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거고요. 댓글로 제가 소개받은 글인데 희진님이죠. 희진님께서 주신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어도비사에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들 상의 스크립트와 관련된 API라는 것은 뭐 함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소프트웨어들에 관련된 함수들 소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일러스트레이트면 여기서 필터 안에 들어서 본인이 찾고 싶은 정보를 입력하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보시는 것은 좀 불편하죠. 그러실 때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신 희진님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공식 사이트에 있는 레퍼런스 다큐멘트 PDF 파일은 서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 사이트도 있는데 요 사이트는 왼쪽에 메뉴로 쭉 나오니까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 사이트 링크도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레퍼런스 정보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팅 코딩을 하시다 보면 모르는 걸 계속 검색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구글 신에게 물어봐도 되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다큐멘트에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나중엔 좀 적응이 됩니다. 처음 하실 때는 레퍼런스 다큐멘트들을 보는 게 힘들더라도 조금씩 자꾸 익숙해지시려고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되고요. 오늘 드릴 영상은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스크립팅을 처음 하는 거라서 이 사이트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이트 링크도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할 영상은 일러스트레이터 상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흉내낸 거죠. 실제 이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수작업으로 만들려면 각각 릭탱글, 사각형들을 계속 만들고 안에 컬러를 바꾸고 해야겠죠. 근데 요 놈이 스크립팅 코드로 하면 한 10줄 안팎의 코드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코드로 만드니까 사각형의 모양들을 랜덤하게 만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그림 중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게 프로그래밍의 장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피에트 몬드리안의 이 작품을 흉내내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은 실제로 마지막 보여드렸던 몬드리안의 작품을 흉내낸 코드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인데 뭐 줄수로 따지면 한 20줄, 15줄 정도 되죠.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할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브레킷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끝에 지금 화면이 잘렸는데 뒤에 브레킷이 있습니다. 이걸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관련된 사항이죠. 배열을 아셔야 되고요. 지금 PH라는 함수를 만들어 썼죠. 이 함수라는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함수라는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함수는 PH라는 함수 내부에서 또 PH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죠. 자기가 자기를 호출한다는 뜻에서 재귀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재귀함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재귀함수는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처음에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실제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여러분에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재귀함수의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고 차근차근 한번 밟아서 몬드리안의 작품을 한번 흉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6개의 코드 샘플을 짤막짤막한 걸 보여드릴 텐데 단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에디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어도비 사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인디자인 등과 연결하는 익스텐션 설치 방법 등등은 조금 전 설명드린 요 페이지에 제 포토샵 자바스크립팅 페이지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기 등등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영상부터 6번 영상까지는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이전 포토샵 영상에서는 레퍼런스 페이지를 하나하나 참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걸 이해하셨으면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상에서의 자바스크립트와 포토샵에서의 자바스크립트 굉장히 비슷한데 몇 개의 함수들의 파라미터가 좀 다르거나 그 좌표 축의 원점이 다르거나 조금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릴 테고요. 혹시나 필요하시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레퍼런스 사이트나 PDF 파일들을 각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p.document add, 이제 다큐멘트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파라미터가 3개인데요. 요거는 X의 크기, Y의 크기입니다. 요 놈이 폭이 되고요. 요 놈이 높이가 되겠죠. 높이가 됩니다. 앞에 있는 null이라는 것은 컬러 모델을 말합니다. 사용할 다큐멘트에서 컬러 모델 RGB 모델을 쓸지 CMYK 모델을 쓸지 뭐 그런 거고요. null이라고 적어주면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잡힙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다큐멘트의 텍스트 프레임즈에 포인트 텍스트라고 하면 화면상에 텍스트가 적히면 아마 텍스트의 좌측 하단이 앵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 놈의 좌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면상에 0,50, 그러니까 X축으로는 이 축이 X축이죠. 0, Y축으로는 50이니까 지금 100 by 100으로 만들었으니까 요 화면의 중점에 텍스트가 이렇게 열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텍스트라는 함수는 배열로 파라미터를 줘야 되고요. 앞에 거는 앵커 포인트의 X 위치, 뒤에 거는 Y 위치가 됩니다. 넘겨주고 해당하는 그 텍스트의 컨텐츠라는 프로퍼티에 문자열을 적어주면 해당하는 문자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텍스트의 텍스트 레인지의 캐릭터 애트리뷰트의 사이즈나 fill color라는 프로퍼티를 조정하면 크기와 색상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fill color라는 프로퍼티는 RGB color라는 클래스 객체를 받아합니다. U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객체 지향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아직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이 RGB color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객체라고 말씀드린 건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샘플들, 보통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하는데요. 그걸 객체라고 하는데 하여튼 객체를 만드는 빵 틀 같은 것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RGB colo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RGB color에 해당하는 풀빵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컬러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레드, 그린, 블루라는 프로퍼티에 각각의 값을 넣어주면 이 RGB를 파라미터로 봤죠? 그래서 RGB가 000이면 black이고요. 모든 값이 255이면 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컬러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놈을 리턴하는 함수를 make color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함수에 관련된 사항 아셔야 되고요. 예. 함수에 대한 설명 등등 제 포토샵에 자바스크립팅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ake colo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순서대로 RGB니까 빨간색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5줄의 코드는 새로운 다큐멘트를 만들고 다큐멘트에 하나의 텍스트를 화면에 그려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F5를 누르면 실행이 되고요. 실행된 결과는 일러스트레이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를 보시면 새로운 다큐멘트가 만들어지고 중심에 요 헬로라는 것을 누르면 요 사각기 요점이 이제 앵커 포인트죠. 여기가 0,50이 됩니다. 이게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좌표축이 포토샵하고 다릅니다. 이게 또 다르다는 말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좌측 상단 여기가 0,0이죠. 그래서 보통 이 축을 X축이라고 하고 이 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매뉴얼로 쓰실 때는 이 좌표축일 거예요. 근데 스크립팅 상에서는 좌측 하단이 원점이에요. 제가 이거 좀 짜증 나는데요. 그래서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입니다. 혹시 제가 좀 틀린 사항을 설명하면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각형을 그리더라도 0,0에 그리면 좌측 상단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좌측 하단이 그려집니다. 하여튼 좌표축이 코드로 할 때랑 매뉴얼로 할 때랑 일러스트 상에서 좀 다르다. 아마 여러 가지 호환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5줄의 코드가 문자열을 일러스트레이터 사항에서 즉 텍스트 프레임을 하나 추가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번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에 있던 코드를 조금씩 확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이해하시면 앞에 코드는 안 보셔도 될 텐데 문자열을 여러 번 찍어 볼 겁니다. 헬로, 일러스트레이터 스크립팅, 피엣, 몬드리안 여러 개의 문자열을 출력을 할 거라서 문자열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draw text라는 겁니다. draw text. 근데 draw text는 파라미터를 2개 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문자열과 그 문자열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raw text라는 함수 호출할 때 문자열을 먼저 주고요. make colo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컬러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바로 파라미터로 넘겨줄 겁니다. 하단에 있는 make color라는 함수는 지난번 영상 바로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함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draw text라는 함수를 한번 보죠. 문자열을 받고 컬러 객체를 하나 받아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텍스트의 컨텐츠를 넣거나 사이즈나 fill color 하는 건 다 똑같고요. 그런데 화면상에 문자를 쓸 때마다 전에 말씀드린 요 앵커 포인트를 조금씩 증가시켜 줘야겠죠. 요 앵커 포인트 위치를 기억하는 글로벌 변수를 y커서라고 하나 만들 겁니다. 보통 이 축이 이제 y축이니까요. 근데 y축의 원점이 좌측 하단이니까 제일 상단은 하이트가 되겠죠. 하이트라는 변수는 지금 그 다큐멘트의 크기인데요. 지금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이트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일 상단의 위치가 하이트 -1이 될 텐데 원점 0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하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y 커서를 하이트에서 마이너스 20을 빼면 요 상단의 첫 번째 글자가 찍힐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하나 출력할 때마다 y 컷의 값을 빼서 넣기를, 이 빼서 넣기를 이라는 심볼은 뭐 y 컷 값을 10을 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문자를 출력할 때마다 한 줄씩 10픽셀씩 내려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포인트 텍스트 할 때도 x는 0, y는 y 커서라고 잡아주면 draw 텍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다음 줄 자동으로 넘어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보시면 100x100 다큐멘트 만들어지고 Hello, Illustrator Scripting, Piet Mondrian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점이 20이고요, 30이고요, 40 이렇게 문자열이 다음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코드는 100x100 크기의 다큐멘트를 만들고 전체를 파란색 사각형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즉 다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코드와 달라지는 점은 딱 요놈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트를 만들고 그걸 닥이라는 변수에 가지고 그 닥이라는 변수의 객체들, 그래서 닥.passItems라는 게 있습니다. 레퍼런스 찾아보시고요. 이제 릭탱글이나 뭐 여러 가지 패스, 점들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어떤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객체고요. 그래서 passItems의 릭탱글이라는 함수가 정사각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파라미터가 4개입니다. 4개란 말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요, 좌측 상단에 XY 좌표가 있겠죠. 그리고 이놈의 width와 그 폭과 height가 있을 겁니다. 높이가. 요 순서대로입니다. 요게 X고요, Y, 즉 좌측 상단의 XY, 그리고 width와 height가 됩니다. 뭐 사각형을 표현하는 방법은 좌측 상단의 XY, 우측 하단의 XY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이 다큐멘트 이렇게 열리면 좌측 상단이 XY가 어떻게 되죠? height 0이 되는 거죠. 요 X가 height니까요. 좌측 하단이 원점이니까. 그래서 height, 0을 좌측 상단점으로 하고 width와 height. 이 width와 height는 이게 변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즉 다큐멘트의 X 크기, Y 크기죠. 그 4개의 값을 넘겨주면 사각형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고요. 그래서 사각형 객체를 하나 만들고 P라고 변수에 가지고 있고, 그 P라는 놈의 fill 컬러를 RGB 컬러라는 컬러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주고, 스트로크 위스를 0이라고 하면 사각형이 그려질 때 사각형 그려지는 외곽선입니다. 그래서 외곽선을 따로 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런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선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선의 두께를 1로 정하면 이제 외곽선이 보이겠죠. 이제 실행되고 아마 외곽선이 보이는, 이렇게 까만 외곽선이 보이는 녹색 릭탱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볼 코드가 이렇게 100x100 캔버스 다큐멘트를 만들고, 그럼 100x100이면 총 10,000개의 픽셀이 있겠죠. 그래서 각 픽셀의 색상을 녹색 계열로 쭉 랜덤하게 채워보는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참고한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인데, 이 사이트를 밑에 쭉 각자 한번 보시면 실제 이 사이트대로 하면 제일 윗줄이 한 줄이 B고요, 제일 밑에 한 줄이 넘쳐버려요. 사실 이게 이제 좌표 축의 원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요까지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한번 해결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는 예제에 설명드렸던 건 빼고요. 그래서 나머지 width, height, 다큐멘트를 새로 추가하고요. 밑에 make color라는 펑션도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for 반복문이에요. 근데 for 반복문 안에 또 for 반복문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중첩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ested loop이라고 해요. 뭐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 2차원 평면을 다 채우려면 X축으로도 반복을 해야 되고 Y축으로 반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X축으로 Y축으로 한 줄씩 해 나가면서 또 그 한 줄도 반복문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중 반복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W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0에서 width까지, 그래서 width가 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 축이죠. 지금은 원점이 여기라는 걸 제가 또 까먹었습니다. 좌측 하단. 그래서 width까지 모든 칼럼에 대해서, 그 칼럼의 모든 로에 대해서 렉탱글을 하나 추가합니다. 렉탱글을 하나 추가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여기 있는 0,0의 렉탱글을 크기를 width, height를 11로 추가하라 그러면 요 밑에 요렇게 추가됩니다. 실제 다큐멘트 하단에 추가되는 거죠. 요게 아까 그 웹페이지에서의 그 해결 힌트입니다. 그래서 하이트를 1을 더해서 출력을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트 더하기 1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웹페이지는 그냥 하이트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트 더하기 1, 위스라고 하면 요 밑에서부터 하나씩 녹색 사각형이 채워지겠죠. 만들어지는데 안에 있는 색깔을 랜덤하게 채울 거예요. 그러면 math라는 클래스가 자바스크립트에 원래 있습니다. math라는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에 있고요. 그래서 math.rando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0에서 1 사이 값. 근데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에서는 브래킷을 하면 0은 포함되는 거고요. 그냥 소괄호를 하면 1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0 이상 1 미만의 실수값이 반환돼요. math.random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 값에다가 255를 곱해줘야지 0 이상 25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사실 25는 만들어지지 않고 1이 안 나오니까 254까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을 랜덤하게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놈을 RG, 그러니까 그린 값에 넣어주니까 녹색 계열의 색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놈을 fill color라는 프로퍼티. 그래서 스트로크 위스는 0으로 만들어주면 바운더리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면 아까와 같은 100×100이니까 총 10,000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색상은 랜덤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실행할 때마다 사각형 모양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죠? 이게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새로 만든 겁니다. 아직 안 나오네요. 요놈이 새로 만드는 거고요. 제가 지금 노트북이라서 요놈이 새로 만든 거고요. 아마 이놈이 예전에 만든 겁니다. 하여튼 랜덤하게 색상을 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 랜덤이란 함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변형된 모양을 구할 때 손으로 다 하기 힘드니까 랜덤 함수를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귀 함수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귀 함수, 영어로는 제귀 함수, recursiv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또는 recursion 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설명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토리얼. 수학 시간에 예전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 느낌표로 표현하죠. 그래서 3 팩토리얼이란 말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값을 말하는 거야. 즉 6을 말하는 거고요. 4 팩토리얼의 말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24를 말하는 거죠. 24를 말하는 겁니다. 24가 왜 안 써져? 네, 24를 말하는 건데, 이거 팩토리얼 구하면, 그래서 4 팩토리얼 그러면 4부터 1까지를 반복해서 곱해 나가면 되죠. 그래서 반복문을 이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제귀 함수를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구하는 함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제귀 함수를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생들도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재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n 팩토리얼이라는 말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정의 자체가 재규적으로 정의되면 그런 문제는 재규함수로 푸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재규함수는 반복문보다 실행 속도는 느려요. 근데 요즘 컴퓨터는 워낙 빠르니까 문제가 재규적으로 정의되는 경우는 재규함수로 푸는 게 좋다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이 재규함수예요. 그래서 recursive factorial이라는 펑션을 보면 n이란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 n이 값이 1이면 그냥 바로 1을 리턴해 버립니다. 그래서 1 팩토리얼일 때 1 곱하기 0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1이면 바로 1을 리턴해 버리고요. 1이 아니면 지금 이제 다 양수만 들어온다고 가정하는 경우인데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리턴합니다. 이 정의 그대로죠. 그래서 그 정의 그대로 리턴문에 써주시면 그 자체가 바로 재규함수를 구하는 팩토리얼을 구하는 재규함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달랑 재규함수를 설명해 버리고 더 이상의 예제는 설명드리지 않는데 하여튼 이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이제 몬듈이라는 작품을 카피하는 재규함수 설명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피에트라는 함수를 설명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피에트라는 함수가 PS를 호출합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기 좀 힘든데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그림이 하나 그려지죠.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꼭 몬듈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몬듈이라는 작품을 흉내내면 전체적으로 큰 다큐멘트가 있으면 그 놈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사분합니다. 저는 지금 요 구분되는 중심점을 랜덤하게, 즉, 요 중심점을 랜덤하게 구했는데요. 사분하고 나눠지는 1분, 2분, 3분, 4사분면을 또 똑같이 재규적으로 분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사분면을 보면 또 여기를 기준으로 나누죠. 또 4사분면 여기를 기준으로 나누고요. 3사분면은 또 여기를 기준으로 나누고요. 아마 1사분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재규적으로 나누어 가기 때문에 한번 랜덤하게 나눌 점을 구하고 또 나눠진 걸 또 재규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제일 끝까지 가서 더 나누기 싫으면 거기를 색깔로 채우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이해되시는 정도까지 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PS라는 함수는 0,0 height width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화면을 여기 0,0이고요. 여기가 이제 width와 height가 되겠죠? height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를 넘겨줍니다. 요 2라는 파라미터는 한 번 나누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누고 계속 나누겠죠. 그 몇 번 나눌까라는 겁니다. 지금은 2번까지만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 나눠가는데 2에서 1이 되고 1에서 0이 돼버리면 그때는 색깔을 필링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n이 0이 되면 그때 비로소 렉탱글을 만들고 그 안에 fill color와 stroke width를 정해줄 건데 여기서 하나의 편법이 있습니다. 몬듈이라는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몇 가지 쓰는 색깔이 정해져 있죠. 그거를 이제 배열을 통해서 컬러 팔레트를 제가 미리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줄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4가지, 총 5가지 색상인데요. make color라는 함수 지난번에 썼던 것처럼 0번째 색깔, 1번째 색깔, 2번째 색깔, 3번째 색깔, 4번째 색깔 총 5개의 색깔을
배열로 미리 만들어 둡니다. 우리 꼭 팔레트처럼이죠. 그래서 그놈을 컬러 팔레트라고 정하고 그 컬러 팔레트에서 색깔을 샘플링해서 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화면을 좀 키워서요. 샘플링 쓸 건데 랜덤하게 색깔을 정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컬러 팔레트에서 대괄호 배열이죠. 인덱싱입니다. math.random 아까 0에서 1 사이 값이라고 했죠. 에 5를 곱해서 여기서 parseInt라는 게 정수값으로 변환해 주는 함수예요. 실제 여기 실수값이니까 math.random은 그래서 요 놈은 0에서 5 사이의 실수값을 정수로 바꿔주는 게 parseInt입니다. 그 위치라는 거예요. 배열의 인덱스로 쓴 거니까. 그래서 요 5개의 색깔 중에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직사각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쪼개나가야겠죠. 요 놈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요 랜덤 2개가 아까 전체 다큐먼트에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찍을까? 분할하는 점을 랜덤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이트, 위스 이렇게 조금 산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랜덤하게 중심점을 골라서 이렇게 4개로 나눌 거죠. 4개로 나누면 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다시 PS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여기 뭐 1사분면 순서대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누어진 4개의 분할된 사각형을 또 재규적으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 몬드리안 작품을 설명드리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요 주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는 분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규함수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궁금함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카피하는 예제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뭘까요? 이런 사각형 작품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랜덤하게 변형된 모양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긴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30분짜리 영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차근차근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자바스크립팅 다음 영상에서는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